이렇게 나름대로 해설할 수 있으면 해설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문제는 진도에 맞춰서 쭉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문제가 거의 한 2,000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 2,000문제를 하루아침에 풀 수는 없어요. 그런데 1년을 거쳐서 쭉 가면서요. 하루에 5문제씩 매일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럼 매일 5문제씩 풀면은 여러분요. 일주일에 거의 한 30문제씩은 푸는 거잖아요. 그렇게 풀게 되면 엄청난 문제를 우리는 습득할 수 있고, 그런데 한꺼번에 문제를 다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림 노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항상 한 2, 3일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답과 해설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하고 같이 풀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생들은 자꾸 문제 푸는 게 무서우니까 자꾸 이론만 듣고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한테 손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학원 블로그가 남항주 공주사 학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이버에요. 그래서 거기는 보시면 거기에 그 OX 있죠. 지금까지 12회에서부터 31회까지 OX 지문으로 나온 것을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 있고 정답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뭐 다른 어느 그 자료 같은 거 보지 않고도 충분히 혼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블로그를 보든지 안 그러면 제 밴드에 들어오든지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중의사가 연도별 평균 점수하고 민법만요 해놨어요. 3년치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2019년에는 평균은 43점이었고 가락자 수가요 62,000이었는데, 이때는 2019년에는 사실 실제로 등록한 인원은 한 16만 정도.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시험을 본 사람은 10만도 안 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과락이 났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020년도 31회 때는요, 이때는 이제 처음으로 19만 명 정도가 접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해가지고 실제 응시한 사람은 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4, 5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8만 명, 그러니까 딱 반이요. 그냥 과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법은 우리가 이제 응시 접수 인원의 반 정도요. 그다음에 이제 32회죠. 32회 시험에서는 전체 뭐 뉴스에서는 40만이라고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제 손수 응시 인원은 약 한 27만 명 정도 되고요. 시험은 약 한 19만 명 정도 봤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9만 3천 명이 가락을 맞았죠. 그러니까 50%가 가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은 42점인데요. 한 문제를 더 줬잖아요. 한 문제를 더 줘서 42점이니까요. 한 문제가 2.5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점수는요 30점대가 우리의 평균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수대로 있다가 하는 것은 그만큼 민법이 양이 많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15회 이후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강의를 보면은 15회 이전에 그 단답형 강의 있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요 점수가 좀 나오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 32회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은 최근에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에다가요 특이하게요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자격 시험이 있죠. 국가고시에 나왔던 그런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그런 다른 국가고시나 자격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정답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정답으로 하나도 처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 처리는 다 우리 공중의사 기출 문제에서 정답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 형식이 약간씩 응용을 계속해 나오고 있죠. 응용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이 길어진 것을 짧게 하고 짧은 것을 길게 하고, 이 전담부하고 후담부로 바꾸고, 이런 약간의 그 변형인데요. 그 변형을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점수가 낮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 학원에서 최고 점수는 92.5였고요. 뭐 그 정도 점수를 맞으려고 여러분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문제를 풀다 보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이 이론을 아무리 많이 해도 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후에 같은데 또 그 아이들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걸 못 하잖아요. 공부를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요. 오후에 혹시 못 들을 수도 있고 야간반도 못 들을 수 있는데요. 야간반 같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문제풀이, 다른 강의는 안 들어도 문제풀이 강의, 그러니까 민법하고 개론하고 같이 이제 다음 주 또 동시에 이어지잖아요. 그 문제풀이 강의를 꼭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간박 같으신 분들은 혹시 못 들어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라이브 강의 하잖아요. 라이브 동시에 학원 강의를 실시간 라이브 하니까요. 그 라이브 강의를요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민법 총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 노트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그림 노트가 아직 내일 이걸로 자료가 오기 있죠. 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 노트 가지고 계시죠? 그림 노트로 먼저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림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를 보시면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이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서 그림은 모두에서 원칙은 이제 100페이지예요. 그래서 100장 100페이지에서 그림 100페이지, 해설 100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20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는데 진짜 지금부터 보시면 이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는 한 장 안에 모든 걸 다 담았어요. 일단 한 테마는 모든 테마를 한 장에 담았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PPT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면 한 테마를 다 하면은 글씨가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 하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따라오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이 법률관계와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일단 갑이요. 여기 16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EBS 기본 교재를 보는 거잖아요. 그 EBS 기본 교재의 1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요? 자, 보셔요. 자, 갑이요. 자, 을이라는 사람하고요. 갑이 을한테 내 집을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합니다. 그럼 내 집을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죠. 이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말이 곧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간단히 뭐라 한다?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의리한 사람이 알았다. 내가 1억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승낙이라고 하고요. 이 승낙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을 기존에 들었던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오신 분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은 뭐냐면 그것은 해석 법학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법률 용어만 알면 누구나 민법을 다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민법은요 일반 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지요 법률적인 용어로만 잠깐 바꾸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법을 공부하려면 사회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적어도 50대 정도가 돼야지 법을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요 법을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이 어떤 거지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사회적 연륜이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뭐냐? 법률 용어로 단지 만들어 놨을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를 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 용어를 해석하는 것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명확하게 의사표시는 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의사표시 그건 그런 거지 이렇게 먼저 이해하는 게 빠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요, 법률 사실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건 알 필요가 없죠. 지금은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청약이라는 거죠. 즉 내 집을 살래? 이걸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말을 하죠. 말을 한 사람은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그래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갑은 지금 뭐죠? 집을 팔고 있죠. 집을 파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은요, 매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매도인인 표의자인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거기에 대해서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죠. 이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청약과 승낙이 뭐가 된다? 그것은 일치가 되죠. 반드시 합의가 돼야 돼요. 값은 1억인데 을은 1억 너무 비싼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치가 되죠. 그러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잘 봐봐. 이것은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고 법률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매매 계약은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요건, 이 요건을 뭐라 한다? 이것이 원인이 돼.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의 인자하고 결과의 과자를 따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이 원인인 거예요. 그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인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이해됐나요? 그것을 원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왜? 계약을 했으니까요. 대신 뭘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죠. 대금.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죠. 을은 갑한테요, 당연히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대신 뭐를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 다른 말로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뭐냐면 법은 3단계로 돼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이 법률 원인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등기법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등기 원인 증서, 등기를 하려면 등기 원인 증서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 등기 원인 증서가 뭐냐? 원인 증서가 계약서를 가져라 이 말이죠. 자, 등기 원인 증서는 뭐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냐, 증여 계약이냐, 교환 계약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원인이 법률 요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해. 법률 요건이 뭐지? 이걸 만약에 머릿속에 딱 꽂히지 않으면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알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 요건이란 것은 계약이다. 여러분들이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싶다고 청약을 하고 학원에서는 강의를 들으라고 승낙을 했죠. 청약과 승낙에 합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강 등록했죠. 그 수강 등록을 뭐라 한다? 수강 계약이죠. 그 수강 계약을 법률 요건, 그것을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원하고 원인행위, 법률 요건을 한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그 법률 요건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여러분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학원은 강의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산다? 그럼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죠. 커피, 우유 하나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죠. 그 커피, 우유 하나 주세요. 그 매매 계약이 법률 요건이고 원인이고 그 요건에 대한 효과로서, 즉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여러분은 커피, 우유 대금을 지급하고 커피를 인도받는 거죠. 그것을 법률 효과, 그것을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법의 구조는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서로 보면 항상 어떻게 되냐? 1번이 뭐냐? 의, 2번이 뭐냐? 요건, 3번이 뭐냐? 효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지 알겠죠? 그래서 원인, 그 다음에 의, 요건, 효과, 원인, 결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게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거 이거죠. 여러분이 학원에 등록한 이유가 뭐예요? 학원 수강계약서 쓰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강의 듣는 것은요, 수강 계약만 하면 당연히 듣는 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결과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있기 전에 징검다리로 원인이 있어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 요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요건이 있다? 그럼 효과가 나온다. 원인이 있다? 결과는 당연히 나와.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효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요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엔 민법 총칙에서는 요건에서만 10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것은 이제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 해. 그러면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항상 내가 봐봐요. 요건은 이퀄 원인이고 효과는 이퀄 결과이고 의사표시는 이퀄 법률 사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뭐냐? 우리 민법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약간 어려운 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법률 요건인데 이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 하는 것으로서 이 원인행위는 이렇게 가.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요건이라는 것이 뭘 얘기한다? 원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 쓰지 않는다고.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는 안 한다고.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원인행위는 이렇게 나간다고. 똑같은 단어이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건이라고 하는 것과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걸 알고 계시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법률 효과는 뭐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계약을 뭐란다?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우리 좀 이따 배워온다.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그래. 여러분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야?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말은 계약을 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이 갑과 을은 뭐 때문에 계약을 했죠? 갑은 을에 대해서 뭘 가져오기 위해서? 대금. 을은 갑에 대해서 뭘 가져오기 위해서? 등기죠. 이 등기하고 대금이 법률행위의 목적, 즉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인 목적. 그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뭐다? 결과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결과라는 말이나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다 이 말이죠.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내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각 똑같은 말이야. 목적이다, 내용이다, 효과다, 결과다가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는 법률효과 그래. 지금 우리 처음 배울 때는. 그런데 좀 있다가 법률행위 해석을 가면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말인데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내용이란 말이나 목적이란 말이나 효과란 말이나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내가 왜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신 분들 처음부터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느냐? 어떤 학원 가면은요 원장들이 계속 뭐라고 하냐? 알든 모르든 무조건 책 읽으래. 여러분요 영어책 100번 읽으면 영어가 돼요? 영어책 100번 읽으면 영어 되냐고? 영어를 읽을 줄 알잖아요. 근데 영어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100번 읽으러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알겠죠? 우리가 책은 언제 읽는 것이냐? 어느 정도 단어라든가 이런 의미가 이해가 될 때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월달, 2월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그림을 먼저 보고 나서 책을 읽으면 익혀지겠지만 강의를 듣지 않는 상태에서 책을 읽었다? 그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 효과란 말은 결과란 말이고 이것은 법률행위는 계약이란 말이라고 했죠. 계약을 체결한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바로 강의를 듣는 것이잖아요. 그 듣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고 그것을 결과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재밌는 거 있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그것은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권리가 있는데요. 대신에 또 뭐가 있죠? 의무도 있잖아요. 여기는요 청구권은 권리라고 그랬죠. 권리가 있고 그 대신에 뭐가 있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99% 뭐라고 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하고요. 이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다. 이것을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권리 주장하고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무엇을 더 하기를 좋아한다?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해요? 의무를 이행하기를 좋아해요? 권리를 주장하기를 더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이 사람 봐봐요. 이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받으려면 반대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등기를 가져올 권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등기를 가져오려면 뭐를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거죠. 권리 뒤에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무보다는 무엇을 주장하기를 더 좋아한다?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것을 우리는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우리는 의무가 없다는 게 아니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언제나 있는데 우리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끔 이제 학원에요. 학원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 가다 보면 꼭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학원에서 내 돈 주고 다니는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 하니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알겠죠? 등록했으니까. 그건 권리잖아요. 권리의 이면에는 똑같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직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원래 99%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1%는요 권리만 있는 것이 있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요 배울 거예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그것은 권리만 있는 거예요. 의무는 없어요. 또 의무만 있는 것이 있어요. 의무만. 그래서 보고 의무 같은 건 주무관청의 보고 의무, 그것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두 개 합해도 1%도 안 돼.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뭐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줄여서 뭐란다? 권리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권리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를 뭐란다?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목이 법률관계라고 그랬었죠? 이걸 법률관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률관계는 계약 같은 것은 다 법률관계라고 하죠. 이러한 법률관계라는 것은 뭐하고 비교가 되냐? 인간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봐봐요. 비교가 된다는 말의 뜻이 뭐죠? 비교가 된다? 비교가 된다는 말의 뜻은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졌는데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이번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여러분요,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가족들 간의 약속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약속이 지켜진 거 있나요? 뭐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 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은 권리가 있다는 거죠. 가족관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가족관계는 권리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거거든요. 권리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제요 작은 애가요 자기 친구하고 다른데요 백신 패스가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나 봐요. 이제 여행 가기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여행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작은 애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요. 못 갈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는 엄마한테 전화했대.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럼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가자. 그런데 못 간다잖아요. 그럼 그 친구를 향해서 그러면 내 지한테 손해배상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친구 사이의 약속은 그것은 인간관계에 불과해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 대표적인 말은 뭐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짜로 태워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금곡에서 같이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같이 와가지고 갈 때 어떻게 해요? 누구 한 사람이 차 타면 같이 타고 가잖아요.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에요? 문제인데 아무튼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정해진 집에 나한테 우리 아파트 앞에 데려다 주면 고마운 거잖아요. 저걸 인간관계죠. 그런데 분명히요 첫 시간에 와가지고 이따 나하고 같이 가요 그랬는데 강의 끝나가지고 가려니까 혼자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 갔냐고, 나 지금 가고 있대. 그럼 당신 아까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약속을 했으니 손해배상으로 내가 좀 택시 타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12,000원 내놔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권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해. 그런데 법에 의해서 주장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어 해설로 해서 공부하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지금도 보면 무식하게요 영어 해설사, 법률 용어 해설 사전 해가지고 나눠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조금 큰 회사들 있잖아요. 광고한다고. 여러분요, 그것은 무식하면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배울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도 없고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좀 아는 사람이 이것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해설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읽을 수가 있나, 알 수가 있나요? 그건 몰라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다, 호의동승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고, 법률관계는 권리관계가 비교되는 권리관계다 이 말이죠. 이때의 권리는 뭐냐?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어떤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쳐서 나한테 상담을 해요. 그럼 내가 뭐라 한다? 야, 그럼 변호사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왔어? 법무사한테 가봐야지. 우리 학원에 민법선생님한테만 가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 변호사한테 가면 될 것 같아 이 말이잖아요. 법무사한테 가면 될 것 같아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뭔지 몰라도 지금까지 내가 말했죠. 아까 민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경험을 봤을 때 이런 경우는 보통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나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슨 법에 입에 있는지 모르겠어.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민법이 있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민법 혹시 아냐고 물어보세요. 들어본 적 있냐고.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계약해도 계약 깨지죠. 그러면 계약금 2배 달라고 소리 질러 안 질러? 소리 지르죠. 민법 알아 몰라? 모르죠. 몰라도 한다고. 그게 바로 사회적 경험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굳이 민법의 지식을 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그런 일을 당했냐? 나는 세상 천지 너 같은 바보는 처음 봤다. 걔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너는 변호사한테 한번 가봐라. 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이 민법상 권리인지 아닌지 민법률적인 용어로 그것이 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그 사회적 경험을 통한 것들을 용어로서 전환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민법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것은 인간관계와 비교되죠. 좀 있으면 우리가 인간관계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권리와 의무관계, 즉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이 실체법을 뭐란다?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민법을. 그래서 항상 실체라는 말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디까지냐? 우리 민법은 여기까지.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돈을 줄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만 민법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민법이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실체법과 비교된 게 절차법이거든요.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권리를 어떻게 하고 실현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의무는 뭐를 하고요?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를 이행시켜주는 것, 그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니까 소송을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 해결해야 돼. 민법으로는 해결을 못해. 민법은 어디까지가 민법이냐? 청구권이 발생할 때까지만, 의무가 발생할 때까지만 민법이고 그 이상은 민법이 아니라고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권리 있죠? 권리. 등기 청구권이 있으면 뭐예요? 등기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등기는 민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요. 등기는 무슨 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온다?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요 토요일날 배울 때 국합성 선생님 계시죠? 그 국합성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 그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래? 실체법이다. 그럼 여러분 봐. 그럼 여기서 실체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뭐로 이루어졌다?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졌다.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수강 등록했죠? 그럼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학원은 강의를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여러분하고 학원은 간에 무슨 관계다? 실체법 관계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여러분들이 편히 뭐죠? 시장에 갔어. 할머니한테 돈 1,000원 주면서 콩나무 1,000원어치 주소해 했어. 그럼 할머니는 나한테 콩나무를 1,000원어치 인도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나는 콩나무를 받을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할머니하고 나하고는 무슨 법 관계다? 실체법 관계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이고, 그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하시고, 다른 말로 고상하게 사사성어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것은 또 뭐가 비교된다? 인간 관계하고 비교된다. 그러면 인간 관계는 뭐다? 반대로 가. 법률 관계가 아니다. 권리 관계가 아니다.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다. 그것을 무슨 관계다? 인간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다. 용어를 설명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이 집을 뭐라 한다? 이 집을 물건이라고 그래.
알겠죠? 물건은 동사가 부동산인데 물건, 이 물건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유권의 권리의 객체란 말이 뭐냐? 객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대상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 둘 다 어려운 말이죠. 이때 권리는 뭐죠? 권리는 소유권이죠. 소유권 지금 갑하고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야. 둘이 뭐 때문에 싸우고 있냐? 왜 두 사람 다 청약과 승낙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뭐 때문이다? 집 때문이죠. 이 집은 뭐다? 소유권이죠. 갑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어하고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 두 사람이 지금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죠. 그걸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아까 내가 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랬죠? 계약이라고 그랬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게 된 목적물이죠. 물이란 말은 항상 이런 바, 물이라는 것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물건을 줄여서 물이라고 그래. 종류물, 특정물, 불특정물, 대체물, 부대체물 할 때 물은 물건의 줄임말을 물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목적물,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물건을 기준으로, 물건 봐봐, 물건을 넘겨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해요. 물건을 넘겨줄 사람은 채무자, 물건을 넘겨받을 사람은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오면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기준으로 하면 의무고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권이니까 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등기를 기준으로 하면 권리고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의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만나 봐봐. 민법 총칙,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민법 총칙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채권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간단 말이죠. 채권법으로 가면 뭐라고 한다?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하고 의무를 뭐라 한다? 채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넘 자자를 써서 채권자, 채무를 진 사람을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민법 총칙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권리,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채권법으로 가면은 권리는 채권, 의무는 채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을 기준해서 만약에 물건을 기준하면 이 사람은 채무자죠. 채무자, 물건을 기준하면 채무자고 여기는 등기 권리니까 이건 뭐죠? 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돈을 기준하면요, 이 사람은 의무니까 채무자가 되고 채무자. 여기는요, 등기 청구권은 권리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채권자면서 채무자고 채권자면서 채무자잖아요. 그러면 갑을 채권자라고 해야 돼? 채무자라고 해야 돼? 을을 채권자라고 해야 돼? 채무자라고 해야 돼?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웃으면서. 유튜브 보면 채권자, 채무자를 구별하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정말 그것은 아주 객관이 없어진 이유가 그 사람이 더 웃기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항상 법은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우리가 항상 전제를 하고 어떤 기준을 삼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야지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은 물건을 기준으로 삼아가자. 물건이니까 뭐죠? 등기죠. 등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등기를 해줄 사람을 뭐라 한다? 채무자. 등기를 가져올 사람을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만약에 책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머리 나오죠? 그럼 그것은 물건을 줄 사람, 등기. 채권자는 등기를 이전받을 사람, 채무자는 등기를 이전해 줄 사람.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연습 이해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사람을 채무자로 꼭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앞에다 붙이면 돼. 대금을 지급할. 이 말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채권자,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 그러면 동그라미 이 사람이 채무자가 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뭘 가지고 기준한다? 물건. 그래서 이 물건을 뭐라 한다? 이것을 급부라고 얘기하는 급부. 그러면요, 여기 반대급부라는 게 있겠네요. 반대급부를 뭐라 한다? 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 돈을 반대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지금 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중요한 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하면 되죠. 갑이
청약을 하죠.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을이 승낙을 하죠. 그것을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 이 두 가지가 합치가 되면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져? 계약.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을 뭐다? 원인.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 결과.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계약의 목적이죠.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죠. 계약은 다른 말로 법률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 행위 목적이라고 한다. 그건 뭐다?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해 줄 의무가 있죠. 대금을 청구할 권리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다른 말로 권리와 의무죠. 이것을 법률 효과죠. 그런데 권리가 있으면 99%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것을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상호 대응한다고 하고, 우리는 의무보다는 무엇을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권리. 그것을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뭐란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법률 관계가 비교되는 것을 뭐라 한다? 인간 관계고, 인간 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 의무가 없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호의 동승, 공짜로 태워주는 것. 이러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실체법이 바로 민법이다. 그럼 실체란 게 뭐냐? 실체 고민하지 마. 실체가 뭘까?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으면 다 실체 관계다.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스를 탄다. 내가 버스를 타죠? 그럼 버스가 승강장에 멎었다는 것은 청약이에요. 버스가 승강장에 오면 타세요 이 말이잖아요. 내가 올라탄과 동시에 승낙이 돼. 그러면 거기서 버스에서 나오고는 운송 계약이 성립해. 운송 계약. 나는 그래서 뭐를 한다? 그 지갑 꺼내서 찍어야 돼. 삑 소리 안 나. 삑 소리 안 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그러면 내가 삑 소리 했죠? 그러면 운전자는 나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뭐가 있고? 의무가 생기고, 나는 목적지까지 타고 갈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운전자는 대금 요금을 받을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것을 권리 의무 관계죠.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무슨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률 관계는 뭐하고 비교된다? 인간 관계하고 비교되고, 인간 관계는 우리가요 공짜로 태워주고 나서 갑자기 돌변해서 요금이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인간관계는 처음부터 뭐가 없다? 권리 의무관계가 없다. 그래서 공짜로 태워주고 돌변해서 돈 달라고 해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관계니까? 인간관계니까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지금 얘기한 것들이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안 되겠지만 그림을 보고 이것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말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봐봐. 여기 보시면 청약은 의사표시고 승낙은 의사표시고, 이것을 법률 사실이죠. 그 말은 청약이 법률 사실이고 승낙이 법률 사실이란 거예요. 계약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대금 청구권하고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그래? 법률 효과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줄인단 말이죠. 줄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청약은 법률 사실, 그 다음에 승낙을 뭐란다? 법률 사실. 아까 우리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모이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 원인이 있어 뭐가 나온다? 결과.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 기억나나요? 법률 효과는 뭐라고 한다? 대금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죠. 이것을 우리가 짧게 한번 보자. 짧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앞에 봤던 것은 너무나 길었잖아요. 그 길었던 것은 이제 다 쳐버리고, 가지 다 쳐버리고, 알겠죠? 몸통만 보자 이 말이죠. 청약을 법률 사실, 승낙을 법률 사실. 맨 첫 페이지에 보면 맨 오른쪽에 나와 있죠. 맨 앞에, 맨 밑에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이렇게 있으면 법률 요건, 그것을 원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 대금 청구권하고 등기를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법률 사실이란 게 뭐냐?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지죠? 법률 요건,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 모이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법률 요건. 그래서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얘기해. 그러면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사실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한다?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나요 지금?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 가지고 한번 보자 말이죠. 지금 뭐만 가지고 보는 것이냐? 법률 사실하고 법률 요건만 가지고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뭐라 했죠?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읽냐 이렇게 읽어.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있으면 법률 요건이잖아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된다? 법률 요건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법률 요건 봐봐. 잘 봐. 법률 요건은 뭐죠? 원인이죠. 원인이 있으면 뭐가 된다? 결과가 있죠. 결과가 뭐다? 법률 효과죠. 그냥 읽으면 돼. 여러분요, 내가 강의한다고 해서 내가 읽는 방식대로 읽는 것이 정석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필요한 단어가 법률 요건, 원인, 효과, 결과가 들어가면 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관계없어. 한번 볼까요? 자,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뭐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원인. 어떤 결과? 법률 효과.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법률 요건은 원인인데 결과라고 하는, 즉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 말이죠. 이걸 다시 읽으면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다.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다. 뭐에 대한 법률 효과? 결과라고 하는 것. 즉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법률 효과는요? 법률 효과는 결과다. 뭐에 대한 결과? 원인에 대한 결과. 어떤 원인? 법률 요건. 아무 말도 아니죠. 이 단어만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할 때 너무 똑같이 내가 말하는 대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꼭 그렇게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똑같이 꼭 그렇게 안 나오면 사람들 헷갈린단 말이죠.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한번 봐요.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봐봐.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죠. 법률 효과는 원인에 대한 결과죠. 그렇잖아요. 요건하고 원인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는 결과인데 뭐에 대한 결과냐? 요건에 대한 결과. 왜? 요건이 원인이니까. 법률 효과는 원인에 대한 결과.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법률 효과는 요건에 대한 결과, 법률 효과는 원인에 대한 결과,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 어떻게 있든지 간에 똑같다니까요.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이 세 단어가 들어가느냐, 앞으로 들어가든 뒤로 들어가든. 다시 볼까요?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원인.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눈 뜨고 계시죠? 오케이. 법률 요건은 효과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원인. 두 개 똑같으니까 법률 효과라고 하는 원인, 결과에 대한 원인. 이렇게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 있든지 간에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거 보면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의 원인이다.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죠.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 법률 효과는 뭐다? 그건 결과죠. 뭐에 대한 결과?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잖아요. 이거잖아요. 이 말이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이 말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법률 요건은 뭐다? 그것은 원인이죠. 법률 요건은 원인이잖아요. 뭐에 대한 원인이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가 뭐예요? 결과죠.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아주 어려운 것인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요, 책에는 보통 이런 이 넷 중에 하나로 써 있거든요. 넷 중 하나로 책이 쓰여 있으면 이 책을 딱 보고 나서 거의 딱 읽었는데 이해가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그림을 먼저 봐.
그림을 보라고. 이걸 먼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그림을 먼저 보라고. 그럼 끝이라고. 알겠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연습하면 돼. 법률 요건은 원인이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고 법률 요건은 효과에 대한 원인이고 결과에 대한 원인이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고. 이해됐나요? 어떤 형태로 있든지 똑같은 것이라고. 자, 그 다음에 봐봐. 이번에 전체를 다 읽어볼까? 전체를 한번 다 볼까요? 그러면 여기하고 다 묶어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인생 끝이죠. 한번 봐봐. 여기 법률 요건이 허리죠. 자,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됐죠?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것이다? 여기에서 2번하고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이 3번하고 이 두 가지를 딱 읽으면 돼. 두 가지를 딱 읽으면 어떻게 돼?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러면 이제 한꺼번에 전체를 다 아우러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여기만 나올 수도 있고 여기만 나올 수도 있고 두 개를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필요한 단어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알겠죠? 꼭 나처럼 얘기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띄엄띄엄 얘기해도 세 단어만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법률 요건은 뭐냐? 효과, 결과, 원인. 딱 이 세 단어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뭐냐? 요건, 원인, 결과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할 때 꼭 이렇게 암기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내 말 이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요,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 봤죠? 자, 연습이요.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여러분요 가운데 나와 있죠? 지금 박스 바로 위에 인간관계 바로 위에 나와 있죠? 여러분, 노노노노 거기 1페이지, 1페이지 여기 노노노노노 거기 보시고 1페이지 보라. 1페이지 여기 아니 여기 보라고. 여기 지금 다 지금 한 페이지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 알겠죠? 가운데 보면 법률 요건 나와 있죠? 법률 관계. 아까 법률 관계를 뭐라고 그랬죠?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 관계, 다른 말로 권리를 다른 말로 채권법에서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묶어서 뭐라 한다? 권리는 무슨 말의 줄임말이다? 권리 의무의 줄임말이죠. 권리 의무 관계. 권리는 채권에서 뭐라고 한다? 채권. 의무는 뭐라고 한다? 채무.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채무가 있으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과 비교된 게 무슨 관계라 했죠? 법률 관계와 비교된 게 무슨 관계? 인간관계.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다른 말로 뭐가 없다? 권리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권리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채권 채무가 있다 없다? 없죠. 채권 채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채무 불이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아까 얘기했죠? 친구 간의 약속을 깨뜨렸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우리 애가요, 친구와 같이 군대 가기 전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여행이 깨졌잖아요. 그렇다 해서 걔가 나한테 아빠 내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니까 소장 하나 써줘, 이런 말 한 적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왜? 친구들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 뭐가 없다?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뭐가 문제가 되죠? 이래서 호의동승이죠. 호의동승인데 뭐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서 뭐를 해야 된다? 치료비 줘야죠. 치료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치료비.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치료비를 준다는 건 치료비 청구권이죠. 치료비 청구권이라는 것은 권리라는 거죠. 권리. 그러니까 원래 호의동승은 인간관계니까 권리 의무가 있어 없어? 여기는 원래 권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 의무가 없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 청구권을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권리는 다른 말로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여기 권리 관계는 다른 말로 법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호의동승이 무슨 관계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불법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다? 권리. 그러니까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 관계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웃집 아이를요 나한테 잠깐 맡겼어. 저 이거 좀 봐줘. 나 시장 갔다 금방 올게. 마트 갔다 금방 올게. 근데 아이를요 소파 위에 앉혀놨더니 아이가요 뭘 호기심 많아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떨어졌단 말이죠. 얘가 다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한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내가 아이를 호의로 봐줬다 하더라도 내가 부주의로 인해서 아이를 잘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주의로 인해서 아이가요 소파에서 떨어져서 코가 깨졌죠. 그러면 그 코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치료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이를 봐주는 것은 무슨 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 그런데 아이가 다쳐서 코가 깨졌어. 무슨 관계? 법률관계로 바뀌는 거라니까. 내 말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그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청소를 하고 있어. 화장 강의실을요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열심히 해. 그런데 강의실 바닥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알았죠? 골절이 돼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학원에서 책임을 지는 거라니까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그냥 청소할 때 도와주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냥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면은 무슨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법률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여기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문제풀이 강의 오면 호의 동생하는 것이 쭉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그래서 같이 봐야 돼. 같이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이제 자 인간관계. 인간관계 소위 동생이라는 게 있죠. 맨 마지막에 왼쪽 페이지 나와 있죠. 여러분 강의 노트 첫 페이지예요. 지금 보고 있죠. 지금 맨 왼쪽에. 자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죠. 왜? 인간관계는 뭐가 없으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어 없어? 없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 청구권, 청구권이 뭐다? 권리죠. 권리는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죠. 권리 관계, 다른 말로 법률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 관계로 전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손해배상 그럼 얼마 해야 되죠? 내가 공짜로 태워줬으니까 손해배상 깎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깎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호의 동승했다. 배상액을 당연히 감경되는 것이 아니다. 깎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호의 동승해도 돈 깎을 수 없어요. 알겠죠? 공짜로 탔다 해서 돈 깎아달라면 안 된다고. 두 번째, 그런데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형평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것이냐 봐봐. 형평 원칙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동고녀 있죠. 동고녀의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그 동고녀 언니가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을 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택시 운전기사였는데요. 비번인데 그 택시를 이용해서 그 사람 그 동고녀의 언니를 태워다 주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동고녀의 언니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판례 말이냐, 보통 교통사고가 똑같이 손해배상을 만약에 3억이다. 3억을 다 해라. 그러면 그 동고 두 사람 동거하고 있는데 동거가 되겠어요? 깨지겠어요?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교통사고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배상액을 감경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요. 두 사람이 다 음주를 했어요. 그런데 조수석에 탄 친구도 운전자가 음주한 것을 알아. 둘이 같이 술 마셨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요, 조수석에 탄 친구는 안전벨트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주운전을 해서 부주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판례가 말하겠냐,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탔죠. 두 번째, 안전벨트도 안 했죠.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깎아줬냐, 안전벨트 안 하고 음주운전한 거 알았으니까 70% 깎아줄 것 같죠. 30%만 감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아무 일 없이 안전벨트도 하고 만약에 음주운전도 안 하고 안전벨트 하고 가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100%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따라서 배상액이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의칙이나 형평원칙, 그다음에 무상계약이 뭐죠? 공짜로 탔으니까 이 말이죠. 돈 좀 깎아줘야지 이런 뜻이에요. 무상계약의 법리에서 감경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칙은 감경이 안 된다. 이게 중요해. 만약에 감경을 하려면 신의칙이나 형평원칙, 이게 여기까지는 판례고 과실상계나 무상계약의 법리는 그것은
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온다?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노랗게 놓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감경할 수 있다. 원래는 감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는 있다. 이것은 무슨 관계를 한다? 인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그림에 지금 첫 페이지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봐요. 한 장을 더 넘겨. 여러분 그림이 이제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라고 이렇게 글씨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맨 밑에 봐봐요. 맨 밑에 보면 형성권, 그래서 청구권하고 형성권 쭉 나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요 한번 여기서는 바로 이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먼저 어디로 보냐? 물권행위나 채권행위를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이 부분이 이미 강의를 들었던 사람한테는 너무 지루해. 계속 몇 번이나 들었던 거니까. 그런데 처음 강의 듣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법의 구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얘기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원인이다. 그럼 뒤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 계속해서 원인행위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그 원인이라는 것은 뭐다? 계약이고 그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고 뭐라 한다? 결과고. 다른 말로 무슨 목적이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아시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이런 보면 거기 보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